예, 안녕하세요.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캔버스 교수 공재성입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 프로젝트가 되는데요. 그 불리한 연산을 하는 또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프로그램 실행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프로그램은 있잖아요. 입력이 스위치가 4개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1, 2, 3, 4. 4개의 스위치가 있고요. 이 스위치를 누르면 있잖아요. 여기 숫자형 출력이 있는데 요 숫자형 출력이 있잖아요. 지금 온 상태가 된 버튼의 개수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작하는 거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요. 자, 버튼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4개의 버튼 중에 한 개가 온이 되죠. 그러니까 온 버튼의 개수가 1이다 라고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버튼 2를 눌러 볼게요. 2를 누르면 2개다. 그리고 3개를 누르면 3개다. 자, 그러면 한 개를 4개 다 눌러 볼게요. 4개 다 누르게 되면 4개다. 자, 그러면 중간에 애매한 것들을 한번 꺼 볼게요. 끄면 끈 개수에 따라서 위치에 관계없이 개수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런 거 어떤 곳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여러분들 주차장에 보면 지금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대수 이런 거 전광판에 놓는 거 많이 보셨죠? 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말하자면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센서를 장착을 해 놓고요. 그 센서에 이제 차가 들어오면 이렇게 차가 들어왔어요, 차가 들어왔어요, 차가 들어왔어요 하면 전체 우리가 주차장에 있는 자릿수에서 그만큼을 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빼게 되면 맞습니다. 바로 그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자릿수가 될 거예요. 그것 말고도 있잖아요. 여러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응용 범위가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어떻게 작성을 할까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료형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랩뷰든 다른 C, 파이썬이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료형의 큰 구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큰 구분에는 불리언형, 숫자형, 문자열, 클러스터, 배열 뭐 이 정도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불리언 먼저 살펴볼게요. 불리언은요. 불리언은 참거짓의 1비터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요. 스위치는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스위치를 연다, 닫는다.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죠. 참 거짓입니다. 두 번째 버튼을 누른다, 누르지 않는다. 참 거짓의 1비트 정보입니다. LED는요. LED를 켠다, 끈다 하는 참 거짓의 1비트 정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불리언 같은 경우에는 1비트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AND, OR, NOT, XOR 이런 논리 연산자들이 주요한 함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숫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숫자는 있잖아요. 사실은 두 개의 형태로 나누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뭐냐면 정수형과 실수형. 이제 정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시면 있잖아요. 이제 숫자형인데 얘는 있잖아요. 부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금 종류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 정수를 표현하는 전체 비트의 크기 8비트, 16비트, 32비트 이런 크기에 따라서 세세부로 좀 더 구분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실수형은 뭐냐면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얘기하는데요. 이 실수형 같은 경우에도 다시 비트 크기에 따라서 8비트 실수형, 16비트 실수형, 32비트 실수형 이렇게 종류가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숫자 같은 경우에 이 숫자를 취급하는 주요 함수들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주요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이라는 게 있어요. 문자열. 문자열은 뭐냐면 여러분들 문자는 아시죠?
A, B, C, D 가나다라 이런 것들이 문자가 되는데요. 이런 문자가 여러 개 모여서 만들어진 배열 형태를 문자열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예시는 뭐 무궁화, 딸기, 뭐 복숭아. 제가 과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문자열이 될 수 있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것도 문자열이 되고요. 자, 그러면 문자열을 취급하는 함수가 뭘까요? 지난 시간에 조금 해봤었죠. 이 문자열을 취급하는 함수가 문자열을 연결한다, 문자열을 검색한다, 문자열에 어떤 뭐 문자열을 삽입하는 이런 함수들이 문자열을 취급하는 주요한 함수들로 구성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넷뷰에는 좀 특이한 형태의 자료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클러스터라고 하는 놈입니다. 자, 클러스터는 지금은 짧게 설명을 할게요. 그냥 다양한 자료형, 말하자면 불리한 숫자 문자열 같은 다양한 자료형이 집합 형태로 만들어진 뭐 특수한 형태의 이제 변수 종류 자료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true, 1, 딸기. 요거는 단순 배열하고 좀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자료형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자료형이 있습니다. 얘는 클러스터 묶기, 클러스터 풀기라는 함수가 주요 함수고요. 자, 요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요. 너무 깊이는 오늘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클러스터 이외에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배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열. 배열은 있잖아요. 단일 자료형 데이터를 여러 개 집합한 형태의 자료형을 배열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불리언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 불리언 배열이 되고요. 정수가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 정수 배열. 심지어 클러스터 같은 것도 배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배열 이런 것들이 배열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배열을 취급하는 함수가 또 따로 있겠죠. 그 배열을 취급하는 함수가 말하자면 뭐 다음에 다시 더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냥 배열 인덱스, 배열 초기화, 배열의 삽입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있잖아요. 자료형의 이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깊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일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뭐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1 더하기 1은 뭔가요? 1 더하기 1이 뭔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2인가요? 2가 확실한가요? 사실 초등학생한테 얘기하면 요거는 2가 확실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2인가요? 2가 확실한가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뭔가 함정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함정이 있어요. 자, 사람한테 1 더하기 1은 뭐예요? 라고 물으면 2라고 대답하면 굉장히 상식적이긴 하지만 자, 프로그래밍은 왜 하냐면 내가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컴퓨터한테 시키기 위해서 이제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맞은데요. 그 컴퓨터한테 1 더하기 1은 뭔가요?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컴퓨터는 사실 대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일까요? 얘는 있잖아요. 숫자 2일 수도 있지만 문자로 11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 그럼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1 더하기 1이 있잖아요. 숫자 1 더하기 숫자 1이라고 하면 있잖아요. 숫자 2가 맞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이 1이라는 게 문자 1 더하기 문자 1이라면 얘는 있잖아요. 문자 11이 맞습니다. 하지만 있잖아요. 또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가능한 것도 있잖아요. 더하기라고 하는 친구가 숫자와 문자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함수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자, 더하기가 있잖아요. 파이썬에서는 그 두 개가 더하는 게 가능해요. 문자 11도 동시에 가능해요. 하지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함수는
입력되는 매개 변수가 특정 형태로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특정 형태가 제대로 적용이 돼야지 함수가 동작을 해요. 자,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다, 맞죠? 자, 그 말을 다시 요 표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볼고요. 말하자면 있잖아요. 우리가 주요 함수 and와 not, x와를 적용을 하려고 하면 있잖아요. 이 함수에 입력되는 매개 변수가 있잖아요. 반드시 불리한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거를 적용을 하려고 하면 있잖아요. 사칙 연산에 들어가는 입력들은 반드시 숫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리언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있잖아요. 문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자열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게요. 문자열을 연결하는데 문자열 연결하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때 입력은 반드시 문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자열 입력하는데 숫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리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마찬가지로 나머지 함수들도 있잖아요. 배열 함수를 사용하는데 배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클러스터 함수를 사용하는데 클러스터 입력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에서 막힙니다. 1 더하기 1을 하고 싶은데 문자 형태의 1을 주고 숫자를 처리하는 함수인 더하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에서 걸려서 왜 안 되지 하고 이제 포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형변환에 대해서 그러면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1 더하기 1에 대해서 있잖아요. 컴퓨터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컴퓨터는 있잖아요. 더하기라는 함수는 숫자를 취급하는 함수예요. 거기에 있잖아요. 문자 1, 두 개를 더하는 방법은 컴퓨터는 알지 못합니다. 자, 1 더하기 1을 한다라는 건 있잖아요. 컴퓨터한테 이렇게 일을 시킨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요. 1이라는 건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숫자 1이야. 우린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 1이라는 걸 숫자 1로 바꿔주고 나서 우리가 더하기 함수를 사용해야지만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문자 1과 문자 1을 숫자 1로 바꿔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바꿔라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수행하는 함수가 또 별도로 있게 됩니다. 이걸 형변환이라고 하게 됩니다. 형변환은 있잖아요. 생각보다 프로그래밍 하는데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자주 사용해요.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문자를 있잖아요. 숫자로 변환하는 경우가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있잖아요. 정수를 실수로 변환하거나 혹은 실수를 정수로 변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불리언을 숫자로 변환하거나 혹은 숫자를 불리언으로 변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는요, 배열, 배열을 있잖아요. 문자열로 변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경우에는 있잖아요. 클러스터 내에 있는 원소를 다양한 형태로 변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지 몰라요. 되게 많아요. 하지만 있잖아요. 프로그래밍을 한다라는 거는 자,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형변환 모르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뭐 하게 되는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모르면 안 돼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필수 중에 완전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자, 형변환을 하지 않는다. 이거를 이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겠다. 혹은 더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함수 사용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하고 같아요. 왜? 대부분의 함수들이 있잖아요. 특정 형태의 매개 변수를 입력으로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 난 이 함수가 불편해, 싫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함수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상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함수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 만들어 놓은 함수를 있잖아요. 그 함수를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형 변환을 통해 가지고 매개 변수를 형태를 바꿔 주는 게 있잖아요. 매우 매우 효율적입니다. 자, 랩뷰에서는 있잖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형을 시각적으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독특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 색깔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한번 다양한 데이터 형태의 데이터형을 제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먼저 숫자입니다. 숫자형 컨트롤 한번 가져와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숫자형 하나 더 가져올게요. 숫자형 하나 더 가져올게요. 가져오고 그다음에 불리언도 가져와 볼게요. 불리언 뭐 어느 가져 가져올까요? 뭐 관계는 없습니다. 아무거나 불리언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문자열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문자열도 가져와 보고 자, 숫자형 두 가지를 가져왔고 불리언 문자열을 가져왔어요. 자, 거기에서 있잖아요. 숫자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랩에서는 이 형태를 있잖아요. 좀 바꿔줄 수 있어요. 자, 숫자형 두 개 가져왔는 거는 뭐냐면 제가 정수형과 그다음에 실수형을 조금 구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왔거든요. 자, 한번 바꿔볼게요. 바꾸는 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있잖아요. 쭉 내려가면 여기 형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형이라고 하는 그 메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제일 위쪽에 있는 첫 줄이 뭐냐 하면 그 실수입니다. 실수 형태고 차례대로 있잖아요.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로 밑에는 있잖아요. 부호가 있는 정수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 그 아래는 있잖아요. 부호가 없는 정수들입니다.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 그 밑에는 이제 복소수 내용인데 복소수 내용은 뭐 지금 좀 스킵을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형태가 뭐냐면 여기 있으니까 있잖아요. 요거는 실수죠. 실수인데 32비트 실수 형태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제가 있잖아요. 정수 형태로 바꿔볼게요. 보호가 있는 정수형인 롱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바꾸고 나서 제가 이거 바꾼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있잖아요. 이 블록 다이어그램에 이게 한 개의 아이템이다라고만 그냥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 랩뷰에서는 이 아이템들을 데이터형을 한눈에 잘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색깔로 구분해 놨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이에요. 자, 색깔로 구분해 놨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얘 파란색은 있잖아요. 정수 형태예요. 정수 형태. 정수형. 정수고요. 요 주황색은 있잖아요. 실수형입니다. 실수형. 자, 요거 녹색은 있잖아요. 불리언입니다. 불리언이고요. 불리언 형태고 문자는 요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요것들이 시각적으로 있잖아요. 아, 딱 보기만 해도 아, 이거는 정수형, 실수형, 불리언형, 문자형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제가 설명을 할 때 있잖아요. 자, 숫자를 취급하는 함수는 숫자만 연결되고 불리언을 취급하는 함수는 불리언만 연결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실제로 한번 볼게요. 먼저 있잖아요. 숫자형을 취급하는 대표적인 함수가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정수, 숫자죠. 연결하고 숫자를 연결하면 연결이 잘 됩니다. 자, 잘 되고요. 컨트롤 Z입니다. 이렇게 숫자들은 뭐 어떤 형태든 간에 잘 연결이 되는데 자, 불리언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불리언 연결하면 연결이 되지 않아요. 당연히 문자열을 연결해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뭐냐? 더하기라는 함수는 있잖아요. 숫자를 위한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예도 한번 볼게요. 불리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불리언에서 불리언 함수 엔드 함수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불리언 엔드 함수를 가져오면 엔드 함수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도움말에도 보면 여기 함수의 그 입력 형태에 따라서 색깔로 구분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자세히 보시면 녹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녹색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불련 입력을 받고 불련 출력을 낸다라고 색깔로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불련 입력을 받아요. 불련 입력을 받으면 연결이 되고요. 이거를 자 문자열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연결이 되지 않아요. 자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친구는 불련만 연결이 되고 자 근데 레퓨의 함수는 있잖 그 불련 이제 엔드 함수는 정수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정수는 연결이 되는데 요 정수가 연결되는 거는 굉장히 특별한 활용법이 있으니까요. 지금 요걸 설명하기에는 조금 뭐 좀 적절치는 않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특별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뭐 이제 한번 공부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간에 함수는 있잖아요. 특별한 형태의 입력을 받아야 된다. 자, 문자열도 한번 볼게요.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냐면 여기 문자열 폴더에 있어요. 자, 문자열 폴더에 우리가 문자열 합치기라고 하는 문자열 연결을 한번 가져 볼게요. 그러면 이 문자열 연결 함수는 있잖아요. 연결해 보면 정수 연결 안 되고요. 당연히 실수도 연결이 되지 않고요. 불리언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뭐 문자열만 이렇게 연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오는 출력도 있잖아요. 이렇게 문자열 출력이 인디케이터 생성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뭐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인디케이터 생성을 할 때는 있잖아요. 노드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인디케이터 생성 누르시면 이렇게 랩뷰가 생각하는 적절한 형태의 이제 아이템들이 자동 생성이 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다시 도움말을 보시면 있잖아요. 문자열 연결에 여기 입력, 출력 값이 색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랩뷰는 있잖아요. 이렇게 숫자에 들어가서 여기 더하기, 빼기 이렇게 누르면 도움말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자료형을 요 색깔로 표시하는 게 다 적용이 되고요. 불련 들어가 볼게요. 녹색으로 나오죠. 문자열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문자열에 대해서 이제 숫자형, 정수형의 어떤 길이 정보가 나온다. 어, 문자열 입력에 문자열 형태의 출력이 나온다. 자, 문자열 형태 여기 분홍색은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형태의 입력, 그다음에 숫자 입력이 들어가서 문자열 형태의 입력 3개하고 숫자형 출력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색깔로 간단하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나머지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은 이제 표에서 있었던 내용 중에 배열 여기 배열하고 클러스터 요거에 대한 부분인데 배열 클러스터는 별도로 또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음 이제 모듈에서 한번 설명을 따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랩뷰에서는 있잖아요. 이 자료형의 형태에 따라서 색깔로 모든 아이템이 구분이 되고 있고 요걸 잘 기억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뭐냐면 새롭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 버튼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 이미 아시죠? 불련에 들어가면 요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온 버튼의 개수는 여러분들 숫자형에 들어가면 숫자형 인디케이터가 그겁니다. 요거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 인터페이스 만드는 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에서 전혀 하나도 벗어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오늘 새로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되는 함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오늘은 자 여기 불리언을 0, 1로라고 하는 요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함수들로 이 프로그램이 구현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구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